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구군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종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군종 주요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원봉사과, 재정운영과, 문화체육과, 생태살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군종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전략 및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처리 분야로 3.0 실현을 위한 원스톱 민원 처리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과 복합 민원 실무 종합 심의회를 활성화하여 민원 처리 기일을 단축할 계획이며, 두 번째, 수요자 중심을 위한 민원 서비스로 일과 시간의 야간 민원실 확대,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무인 민원 발급기 추가 배치 등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또한 민원실 환경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행복민원실로 가꿀 계획입니다. 6쪽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스톱 재발급입니다. 지갑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분실할 경우 이계기관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던 것을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 행정청의 일회 방문으로 재발급받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7쪽 부동산 관리 분야로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최저지역 조사 정리로 정확한 개발 공시지가를 산정토록 할 것이며, 두 번째, 공정한 개발 공시지가 업무 추진으로 91,406 필지에 대한 속성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 공시지가 산정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을 문자로 서비스하여 실거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중개업소의 지도점검 등으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와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 현지검사 시행으로 정확한 지적공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공부 면적정정 대상 토지 등록 공표 분쟁 예방입니다. 지적도의 측정 면적과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상이하게 되어 있는 토지는 매도 매수 시 당사자 간의 분쟁이 항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적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추출, 소유자에게 통보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지적제조사 분야로서 첫 번째 지적제조사 사업으로 계속 사업지구인 4개 지구에 대하여는 조정금 정산을 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 사업지구인 상리지구와 방산면 현리지구에 대하여는 경계 확장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 세계 측직의 변환 사업으로 2015년까지는 구결이 12,433필지에 대하여 국제표준의 세계 측직의 좌표로 변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해안면 6개리 11,822필지에 대한 좌표를 변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세주서 지적정보 분야 지적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측량 결과들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두 번째,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조회 제공함으로써 상속재산 등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토지 이동에 따른 변경 등기를 대행하여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절감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명 주소 생활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역점을 두고 기존 안내 시설물 보안 설치, 각종 고지서의 리명칭 병기 사용, 전입자 문자 서비스 등 새 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빠른 시일 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조 부동산 종합공부 민간 개방을 위한 정밀 토지자료 구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종합공부가 민간에게 개방됨에 따라 공부 간 불이치 오류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출 정리하여 주민을 위한 정확한 공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조 건축 분야로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민간 아파트 위치 건립으로 중대형 규모의 주택량은 확충되었으나 서민층을 위한 소규모의 주택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건립 계획으로서 위치는 성청택 지지군의 상리 573번지로 추진 중이며 규모는 전용 면적 12에서 18평대로 한 동에 15층 97세대를 건립 계획이며 현재 주택건설업체인 성미건설 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승인 절차 중에 있고 3월 중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농촌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촌 불량주택 개량 사업으로 사업량은 40동을 추진 예정이며 융자금은 최대 2억 원까지이고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해서 20년 상한으로 희망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 도로변 및 집단주택지를 위주로 20동의 추진 예정이며 스레트 제거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조 건전한 건축물 관리 및 예방입니다. 첫 번째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사전 계도 및 예방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기적발된 건축물의 조치 및 추진 허가 등 정리와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도 연중 계속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난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방문 해거제를 실시하여 불법 중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빈집 정보 이력 등록제 시행 및 정보 제공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여 빈집 등록 명판을 제작, 빈집 정보에 대한 이력과 관리로 빈집 정비에 철저히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민이 선정한 우수사무소를 선정하여 주민의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5개 강건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간판 정비로 산림조합에서 5일장 구간과 버스터미널 구간 등 2개 지역에 사업비 3억 7천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이고, 두 번째, 간판 정비구역 내 특정 지역 지정관리로 기정비구역 15개 구간 596개 업소에 대해서도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구 및 이전 업소에 대해서 심사 및 지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17쪽 주거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임차급여 사업으로 420가구에 대해서 가구 원수에 따라 13만 3천원에서 23만 6천원까지 차등 월별 지원할 계획이며, 두 번째 수선유지 급여 사업으로 70동을 예정으로 일제조사를 통해서 보수저빈을 정하여 LH에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그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이 민원봉사과의 그 지적직 6급으로 그 평6급, 그러니까 보직을 받지 않은 그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은 저 임선욱이 하나. 먼저 이수찬이하고 둘이 있다. 이수찬이가 명태고 하나. 먼저 그 이수찬 명태를 하셨죠? 예. 네, 명태는 이수찬 주사님이나 그 임선욱 그 주사님도 보면은 장기간 6급으로 이렇게 근무를 이제 평6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은 그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에 보면은 이제 읍면에 행정직이라든가 그 환경직, 토목직, 농업직, 뭐 지도직, 사회복지직, 세무직으로 이렇게 복수 지정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읍면에 전문 직종을 배치하는 이유는 물론 그 뭐 읍면이 종합 행정이고 복합 행정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그 행정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복수직렬로 배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 전문 직종에 대한 직렬에 대한 어떤 그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것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적직에 대한 읍면 정원 배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 부서에 요구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도 이제 담당 부서 찾아가가지고, 한번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우리 직책 규칙을 좀 시서직군으로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좀 변경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다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서 6급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5급까지도 읍면장들도 다 다른 시군에 이 시서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같이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좀 직제 규칙을 좀 어떻게 좀 같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얘기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사는 만사라고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서민 임대 아파트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서민층을 위한 저가 임대 소형 아파트 97세대를 건립 분양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상리 573번지 913평이죠? 예. 요 택지 면적을 전부 다 성미건설에다 분양을 했습니까? 그게 총 한 600평 정도 되는데 그 반,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총 면적으로 보면 4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분양을 겁니다. 한 거죠? 아직까지 이제 계약을 안 했는데 그거 이제 계약을 금일 아니면 이번 주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총 면적의 913평만. 예. 대체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12평부터 18평형으로 이렇게 전용 면적을 그 아파트 전용 면적별로 이렇게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 주택건설 업체에 이제 공모를 하면서 양해 각서를 이제 체결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그럼 양해 각서에 아파트 분양에 대한 어떤 분양가라든가 임대 방법, 임대료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 내용이 있는지. 그거는 아직 구체적까지는 안 하고 서로 이제 짓는 그런 데서 이제 서로 협력한다 그런 내용으로 좀 담았고 나머지 이제 임대료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나온 거 가지고 분양가 산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승인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최대한 저희는 이제 밑으로 깎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건 이제 절충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도 효도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인기리에 이렇게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효도 아파트를 제가 이렇게 좀 타 지역에 한번 파악해 보니까 노령화 시대, 특히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 저소득층의 독거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7평형으로도 이렇게 많이 건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 분양이라든가 임대 가격이 높으면은 정말 실제로 필요한 서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서민들이 안전하고 또 행복한 보금자리를 우리가 조성해 준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민 임대 아파트가 복지계층의 어떤 복지의 모델로 이렇게 좀 되도록 어떤 주택 나중에 협의를 하든가 승인을 해줄 때 임대 가격을 좀 잘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랄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권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금 임철호 의원님께서 서민 임대 아파트와 관련돼서 당초에 저희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200세대를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두 동에 184세대에 예. 당초에 사전 설명은 드렸었는데 네. 지금 성미층 모닝에서 지금 빠져있지 않는 세대가 지금 나가가지고 빈 공가 세대가
그게 한 40몇 세대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임대 그 분양 관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 사업주 측에서 너무 그 동수가 많으면은 그런 문제도 좀 이것 해서도 지금 계속 남는데 그래서 일단 반 해가지고 한 동만 먼저 추진하는 걸로 좀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변경을 좀 했습니다. 언제 변경됐습니까? 작년 12월 말 끝날 때쯤 돼서 지금 그 변경을 시켰거든요. 그때. 저희들 그때 그 행정 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할 때는 그때는 그런 게 변경된 없었고. 내용이 없었고 예, 그 후에 변경된 예, 겁니까? 설계까지는 거의 해서 그 한 중간 정도까지 설계까지 다 끝냈다가 여러 가지 복합으로 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한동안 먼저 해는 걸로 그렇게 그럼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한동은 그럼 성미 있는 자녀 세대가 분양이 다 되면 그때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그거까지는 뭐 구체적인 것까지 협약은 안 했는데 일단 뭐 구두상으로는 지금 본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나중에 이거 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집어넣고 해서 다 차가지고 만약 부족하다 중간에 원래 이제 사업 우리가 승인 내줄 때는 중간에 착공 후에 이제 골조 공사가 완료되면 분양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그때 뭐 다 된다 그러면 바로 뭐 2차로 갈 수 있는 문제는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거는 그 후에 좀 같이 협약하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성미 지금 기존 있는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기존 있는 우리 서민주택 아파트에 24평짜리도 좀 계획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요게 24평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용 면적이 12, 18평이 지금 28평짜리가 그게 24평입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내용을 소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분양 면적하고 전용 면적하고 이제 그 계약 면적이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39 타입해가지고 이제 그게 전용 면적이 12평짜리가 13세대, 그 다음에 이제 48평방미터 타입해가지고 그게 이제 56세대, 그게 전용 면적이 15평입니다, 그게. 네. 그 다음에 이제 59평방미터 타입이 28세대 가지고 그게 18평이 전용 면적인데, 요게 이제 하면은 이게 우리 뭐 전문 용어적으로 이제 뭐 이 벽체 중심 뭐 예벽 뭐 그다음에 지금 계단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용 면적이 또 포함이 돼서 그게 이제 공용 면적 포함하면 작은 게 17평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21평 그다음에 이제 3룸이 25평 요래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발코니 확장까지 또 하면은 작은 게 19평 발코니 확장 면적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게 투룸이 23평 3룸이 28평 정도가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을 하는 걸로 기준 삼았을 때 그래서 이게 전용 면적하고 나중에 그런 공용 면적 포함하면 면적이 조금 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18평 최소 소형이 18평이 된다고 전용 봐야겠네요. 면적이 예, 전용 실제 면적이 방면적. 전체 면적으로 예. 봤을 때 그게 공유 나중에 면적 보통 다 사는 해서? 거는 한 27, 8평형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서민들을 우리가 위주로 해서 임대 아파트를 이제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어가지고 서민들이 분양받는 금액이 너무 좀 과도하지 않을까요? 18평 정도 되면은 그거는 좀 약간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이 이제 몇 세대를 갖다 저희가 이제 선정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해 줄지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대략 한 70세대 정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70세대, 70세대. 네, 그래서 아까 그 전용 면적 10평짜리 13개 하고 그 15평짜리 56개 그럼 그게 69개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우리가 거의 집어넣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혹시나 그렇게 하더라도 바깥에서 거기에다 조금 큰 거 들어갈 사람이 있을 것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평수는 잡았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좀 약간 개인 그 회사 측에서 좀 해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그 우리 양구 서민들이 가장 지금 관심 갖는 게 이 서민 임대 아파트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주택난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지만은 서민들이 갈 곳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서민 임대 아파트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가장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임대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인데 서민들이 그 입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일단 최소한의 어떤 그 자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평수가 또 크다 보면은 본인의 부담으로 인해서 또 입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군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또 과도하다 보면 예산상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좀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분들은 거의 독거노인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임대 아파트가 좀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이 서민 임대 아파트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뭐 입주할 때는 아마 큰 우리 군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장님 또한 우리 직원분들 계시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양구군 서민들을 위한 어떤 그 행정적인
또 그런 배려도 많이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건립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그 5개 광고물과 관련돼서 우리 도시개발과 예산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시는데 이 구간은 지금 우리 양구읍 구간만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예, 지금 도시개발과 우리 적경지역 지원사업비를 했는데 산림조합하고 5일장 버스터미널 주변인데 화장실 주변은 지금 뒤편을 얘기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터미널 뒤편. 예,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뒤에 고기가 그거. 빠져가지고 예, 그거 좀 집어넣어서 좀 하려는데. 지금 이 간판 정비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 있는 곳에 일단 그 간판 사업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그 간판 사업에 지금 이 등이 지금 제대로 이게 켜지지도 않고 또 켜지도 않고 그래서 야간 되면은 좀 이게 거리가 되게 지금 어둡게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판 사업을 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좀 간판을 좀 이게 점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해놓고도 이 전기요금 때문에 이 등을 안 켜고 그냥 뭐 꺼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간판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그만큼 배를 해줬으니까 본인들도 어느 시간까지는 그 간판에 그 불을 점등을 해놓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도 그게 좀 문제점이라서. 네, 그게 그래, 지금 하여튼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명무실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해놓고 불을 안 켜요. 어느 집은 불을 켜놓는데 또 어떤 집들은 지금 이게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오다 보니까 어느 한 집 저기 그 체인점은 그 불을 그냥 켜놓고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뭐 타이머가 안 돼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타이머를 설치를 해줘가지고 할 때 어느 시간 뭐 동절기 하절기에 시간 조절만 해주면 되니까 그 시간까지는 이 전매기를 설치해줘서 자동적으로 들어왔다 꺼지게끔 해주면 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죠? 예, 하여튼 금년도 사업할 때 그렇잖아요. 그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지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사전에 좀 올해는 설명서부터 그런 거 갖다 주지 좀 시켜가지고 그런 대책을 한번 좀 세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하나 지금 저기 업소에서 저희 가끔 가다 보면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아침까지 불이 켜 있는 데가 있어요. 미처 이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데는 지금 그 타이머를 설치해주면은 자동적으로 들어왔다 나가게끔 해주면은 실제 타이머 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또 설치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타이머 설치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소등이 되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 관리하기도 쉽고 또 불필요한 그 전력이 낭비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좀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간판 사업하실 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장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뭐 질의라 그래야 되나 부탁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이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11쪽에 도로명 주소에 관하여 그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기존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등 안내 시설물을 보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가 일부러 보기 있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다고 본 의원이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민원도 좀 그렇게 좀 있고 물론 표준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였지만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가 설치한 명판보다 규격이 크고 낮게 보행인이 보기 좋게 설치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추가 설치하는 도로 명판 등 안내시설물의 신규 설치 시에는 다른 지역에 그 벤치마킹을 하셔서라도 보행이나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야 각도에 맞게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바람이고요. 특히 마을 입구나 경계석, 그 경계 지역에는 군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입간판의 도로 명판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예, 앞으로 그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그 설치 그 한 걸 한번 보고 벤치마킹 한번 해서 한번 판단해서 적정 높이가 어느 건지 정도 되는지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안내감 그저 경계 그 표지석 네. 앞에는 먼저도 고려를 한번 해봤는데 네. 그거 미관이나 또 그 장소에는 설치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강 대기소 같은 데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더 좀 검토를 해봐야 돼. 고민도 해보고 그래야 될 판인데 그래서 좀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좀 고민 좀 하셔서 새로 설치하시는 거는 좀 그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 관련해서 그 지난해 본 의원이 그 방산면 송현리에서 이제 두타연 들어가는 입구 지역에 그 상가나 이런데 관광지 입구기 때문에 그런 곳에 좀 그 간판 정비 사업 좀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지금 진행 올해 계획해서 하시는지. 개소는 2개소로 좀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조사해 보니까 4집이에요. 뭐, 상가하고. 예,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판단을 하면 그 사업범위에 포함을 시킬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혹시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도로에 지주 간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주 간판은 사실상 우리가 법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거 다 제거하고 안에만 한다 그러면은, 뭐 같이 하여튼 절충을 해서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예, 그 방산에 뭐 신병교육대도 있고 또 관광지 이제 두타연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도고 터널을 지나서 있는 웬만한 이제 뭐 내려가다가 그 식당 하나 바로 나가서 좀 있다가 식당 하나 있고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이제 몇 개소의 그 뭐 식당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그 뭐 여기 읍할 때 읍하는 예산에 일부 반영해서 좀 그런 곳이 그 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2013년부터 이제 2014년 15년 계속 이제 그 과장님께 이렇게 제안 드리고 좀 그 직원들 교육을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민원실을 현재 민원인이나 뭐 어떤 분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느낌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인이 이제 민원실을 들어갈 때 들어왔다 나갈 때 어떤 느낌을 가진다고 생각하죠? 글쎄, 들어와가지고 자기 목표를 이룬다 그러면은 뭐 좀 친절하다고 느낄 것이고 또 안 되는 민원이라든가 좀 복잡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뭐 불친절하다고 얘기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민원실을 그 지난 이제 종전에 뭐 2014년도에 본 의원이 이제 의회에 와서 그 과장님한테 1차적으로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12월부터 올 1월까지 한 5차례 정도 민원실 들어갔을 때 느낌,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일단 직원들이 많이 그 젊으신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분위기는 좀 약간 좋아진 분위기, 뭐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이 있어서 뭐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로 많이 바뀌어서 좀 이렇게 그 화사한 분위기고 또 실내가 환경 개선이 돼서 좀 좋아진 느낌이다. 그거는 맞는데 제가 느낀 거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들어가면 느낌이 너무 조용하고 사람도 민원인도 많지 않고 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뭐 어쩔 줄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걸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직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일어나서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런 거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방문객이 이제 방문해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 어떤 한 사람도 일어나서 안녕히 가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이제 제가 느낀 거고 제가 12월부터 올 1월까지 한 5차례 정도 들어갔는데
한 번도 일어나서 제가 이제 뭐 의원 배지를 안 달고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똑같은 제가 현직 의원인데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한 번도 방문했을 때 인사한 적도 없고 나갈 때도 인사한 적도 없고 그렇다. 그 정도면 직원들이 이제 젊은 직원들로 많이 바뀌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직 의원한테도 그렇게 안 한다고 치면 일반 주민이나 방문객한테는 더 안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군수님 항상 강조하시는 게 질서 배려 운동, 그리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나누고 뭐 배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 강조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가 2014년도에 아시다시피 230개 지자체 중에 행복만족도 1위를 했고 또 2015년도에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2015년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군 단위에서 1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가장 군청에 와서 핵심은 민원실 이런 데 왔을 때 이 방문객이나 뭐 관광객이든 아니면 업무를 보러 온 외지인이든 관내 지역 주민이든 왔을 때 그 느낌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실과서 방문했을 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실 와서 방문했을 때 느낌이 그게 이제 자기는 오늘 하루 일과가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하는데 특히 도시 같은 데 많이 하지만 군 단위에서도 많이 해요. 민원실에 일일 민원 안내 친절 도우미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어깨띠를 두르든 우리 농협중앙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띠두르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어디로 안내해드릴까요? 이런 거 하듯이 만약에 이제 우리 이런 썰렁한 분위기인데 약간 쾌적하게 시설은 잘 돼 있지만 직원들은 전부 다 앉아 있고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디 가야 되지? 막 우왕좌왕할 때 그 앞에서 예,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직원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만약에 매일 한다고 하면 일과 시간에 그러면 그 민원인이 얼마나 그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낄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들어갈 때 좀 이렇게 뭐 쑥스러워요. 들어갈 때. 민원실 들어갈 때 되게 쑥스럽고 나올 때는 좀 멋졌고 누구 하나 이제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만이라도 이 지금 전국에서 삶의 만족도 1위 또 행복 만족도 1위 이런 거답게 또 질서 배려 운동 이런 거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리고 민원실에도 젊은 직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 신입 직원들한테 교육 차원에서라도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서 이게 좀 정착이 좀 될 때까지 시행하는 게 어떨까 하고 그런 것들 제안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뭐 그 집행부하고 상의도 해보고 또 직원들하고 상의해보고 우리 현재 하는 걸로 봐서는 잘 돼 있다 그러면 뭐 안 해도 되겠지만 본 의원이 그동안 양구군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거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사업을 좀 한번 그거 뭐 사업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직원들 또 이런 뭐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키우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부대나 이런 데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이 지자체 민원실보다 저 대도시에 잘 돼 있는 지자체만큼 군부대 민원실도 딱딱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침이 제가 한 2003년도에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데 제가 3, 4관학교 경비중대장 할 때 그 공문에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그 장병들한테 위병 근무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그게 내려온 겁니다. 군대에서 고객님이란 용어도 쓰지도 않지만 너무 생소한 용어지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 방문객들이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이 존중해주고 그런 해준다고 생각하고 무뚝뚝하게 그런 거보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우리 지자체 우리 양구군도 민원실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 가는 것보다 여기 민원실에서 만족을 느끼면
다른 부서 양국은의 평가를 되게 긍정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잘 판단하셔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군의 건축물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국민이 선정한 우수사무소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하시는 건지, 뭐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런 사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 사업이고 이 시상을 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이건 뭐 우리 군의 이제 시책으로 조금 내놓은 건데 보니까 이제 일반 설계 사무소에서 또 개중에 민원인이 거기서 고충받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라 구체적인 안 했는데 가보면은 나중에 이제 변경 관계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매번 저희한테 와서 그런 불만을 표치라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뭐 못된 사람 순위를 매겨서 전체 공표를 하면 좋겠지만은 잘 된 데를 우선 이렇게 공표를 좀 인터넷에서 띄워가지고 좀 해놓으면은 자극을 받아서 잘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좀 시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설문조사는 우리 군 자체에서 발췌를 해서 하시는 거나요? 예, 그동안에 뭐 인허가라든가 행정 우리 저희한테 거쳐가는 그런 것 연말에 좀 축출을 해서 일일이 그 설문서를 보낸 다음에 그 회시 받은 거 가지고 좀 해볼까 그럽니다. 네, 이거 아주 좋은 내용 같은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설문조사를 어떤 뭐 돈 받고 해주는 일이면서도 이분들이 그 비전문가들의 어떤 재산에 관계된 일을 볼 때 그런 어떤 갑이라 그러나 그런 서비스의 어떤 그런 거를 질이 좀 떨어졌다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 내용에 그동안 그 주민들이 불편해했던 사항, 예를 들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금액이야 뭐 나온 금액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못 뛰어라 올해 그게 아니라 원스톱으로 하면서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진짜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렸는지 이런 쪽에 좀 중점적인 문항을 두셔서 평가를 하시면 좋은 시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동동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